연남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상권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건물을 보시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코어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임대 면적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어디 가세요? 전 지금 방탈출 카페 상해 호환 버전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가 연남동 미로길인데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가 힘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길도 되게 좁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차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막 꼬불꼬불 돼 있어가지고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여러 탈출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미로길인데, 여기가 이제 연남동의 메인 상권 중 하나예요.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개발이 한참 됐었는데 그게 이제 좀 동시다발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떤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오게 됐는데, 여기도 또 이렇게 공사하다 보네요. 이 건물이 지금 정석적인 신축 매각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단독주택이었어요. 그거를 매도인분께서 직접 증축하셔가지고 매각을 한 건물인데, 증축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용적률을 다 못 받은 건물들을 용적률을 채워서 증축을 할 수는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거든요.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경우에 134제곱미터당 주차 한 대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평수로 환산하면 40평 정도 되거든요. 한 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올림을 해요. 증축을 했을 때 20평 정도가 넘어가면은 한 대를 추가 설치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20평 정도가 안 되게 증축을 하면은 주차 면적 증가 없이 증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34제곱미터에 한 대를 넣고 그 절반인 한 60제곱미터 정도 하면은 2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겠죠. 총 면적 200제곱미터가 안 되게 증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 면적은 한 대만 갖고도 증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보시면은 190 몇 제곱미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도 주차 면적 증가 없이 최대로 면적을 활용해 가지고 증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게 이번에 매각됐어요. 연남동 미로길 시세가 1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평당 8천 정도로 매각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싸게 매각이 됐냐면 임대료 시세가 1층은 한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고 상부층도 한 15에서 18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매도인분이 임대를 9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받으신 거예요. 수익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매각하기 위해서 명도 조건으로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급하게 매각하시느라고 평당 8천대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남동에 사실 신축 건물이 많이 없는데, 이 건물 보이시죠? 이것도 아마 21년도인가 신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신축하고 임대 맞추고 매각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삼거리에 나와 있는데, 지도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알파벳 Y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알파벳 Y의 가운데 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Y길이 미로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다. 그래서 메인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Y길에서 나무가지처럼 상권이 퍼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연남동 미로길은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저희의 운명이 정해지게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쪽 먼저 갈까요? 아시죠? 상권을 볼 때 처음에 물건 자료를 받게 되면 지도로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료형을 보고 으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봐야 되는 게, 안쪽에 보이면은 안쪽에도 건물들이 있죠? 도로도 생각보다 잘 돼 있죠? 이것도 안에 보면 자료형이에요. 자료형이라고 하면은 황금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도 평당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임대를 맞췄을 때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좀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빠른 황금을 원한다는 분한테는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료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안 좋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Y길 큰 줄기에 접해 있는 건물이에요. 신축 건물인데 매도인분이 정말 잘 지어 놓으신 거예요. 임대를 굉장히 잘 받으셨거든요. 신축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상부층까지 근색으로 임대가 다 맞춰져 있고, 같은 층에 미용실이 있는데 그 미용실 하나를 두고 위아래로 카페도 있고, 한 대도 장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연남동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상권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건물을 보시면은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이제 코어라고 얘기를 해요. 코어가 가운데 있고 양쪽으로 임대 면적이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층당 사무실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코어가 가장자리에 있는 게 좋아요. 한 층을 전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근데 연남동의 매력 중 하나는 좀 아기자기하고 조그맣고 귀엽고 큐티한 그런
컨텐츠를 좋아하는 상권이다 보니까 코어를 가운데다 두고 양쪽의 임대 면적을 분리하면서 면적을 작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또 장점이 뭐냐면은 평당 임대료가 높다고 하더라도 총 임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총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코어가 있고 작은 평수를 사용하는 상권이 갖추어진 연남동이나 샤루스길도 그렇고, 이런 상권들은 코로나 때도 사실 직격탄을 맞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임차인들이 부담하는 총 임대료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게 강남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무실 수요가 대부분인데 나눠져 있으면은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강남에는 이런 건물이 어울리질 않는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다가구 주택 건물 있죠. 이것도 보면은 지금 코어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 면적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주택으로 남아 있긴 한데, 이것도 코어 그대로 살리고 신축 말고 리모델링 엘리베이터 없이 하면은 앞에 보이는 저 집처럼 멋진 건물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위치도 좋고 하니까 분명히 그렇게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요.